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난 육아가 제일 어렵다고 봐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육아를 해보니, 그것도 쌍둥이 육아를 해보니 육아보다 더 어려운 게 없더라고. 사람 한 명을 온전히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나요? 예, 지금 애들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저의 역할 중에 또 하나죠. 오늘은 육아휴직과 셀러, 그리고 회사 생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육아휴직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셀러를 시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육아휴직을 2년을 했는데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보니까 와이프가 셀러 하는 걸 알면서도 뭐 적극적으로 같이 하지는 못했었어요. 이제 육아휴직 때는 물론 아이들을 케어하고 해야 되지만 회사 다닐 때보다는 시간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7살에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2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는데, 아이들 케어하면서 또 어린이집 가거나 학교에 갔을 때는 셀러 활동,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육아휴직 때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 사실 부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최근에는 쿠팡이나 이런 거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에 직장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 있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다른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회사 생활 제가 10년 정도 했는데, 저는 회사 생활도 되게 의미 있었고, 제 인생에서 10년이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진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선배들한테 일도 많이 배웠고, 회사의 시스템도 경험을 했고, 제가 손을 들고 자원해서 신규 사업 관련한 일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신규 사업이라는 거는 태양광이나 발전 사업 같은 경제성 검토를 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관리하고,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출장도 많이 다니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이 인터뷰할 기회도 생기고, 출장 같은 경우에도 중국 출장이나 또 뭐 덴마크 출장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회사를 통해서 나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는 것도 좋지만 회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나올 준비가 나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내가 지금 당장 퇴사 안 하더라도 정년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이가 들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뭐 언제 나오든지 그거는 이제 뭐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타인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직장인이라면 언제든지 회사를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난 실제로 회사 다닐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회사 생활을 오히려 반대급부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회사 다닐 때 우리 대표이사님이 그랬어요. 회사를 많이 이용하라고. 나는 그분 마음이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 획기적으로 들렸고, 회사를 이용하면서 성장해야 회사를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제가 육아휴직 할 때도 그렇고, 제 와이프인 제이미 같은 경우에 저한테 계속 퇴사를 권했죠. 보통의 와이프는 이제 최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퇴사를 이제 좀 만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당시 이제 와이프가 벌려놓은 일들이 많기도 했고 그리고 육아적인 도움도 굉장히 필요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이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퇴사를 한다고 바로 노는 건 아니었고 할 일들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무작정 퇴사하기보단 저는 이제 퇴사해서 일이나 육아나 할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소니님은 평상시에 부동산도 관심이 많으시고, 비트코인도 관심 많으시고, 주식도 관심 많으시고 하잖아요. 대학생 때부터 돈이나 자본주의에 관심이 많았고, 20대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또래들보다는 좀 이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여러 공부를 뭐 꾸준히 해오면서 현금 흐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죠. 투자도 잘 해야 되고 근로소득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직 30대 후반이잖아요. 일을 하면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정말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뭐 단순히 투자로만 한다?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었고, 투자를 뭐 전업을 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투입이 되지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온라인 판매하기 좋은 시대이기도 하고 시대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해서 온라인 사업에 제이미와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이 이제 학원 버스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시간을 빼서 아이들 라이딩을 해주고, 또 기다리면서 스터디 카페에서 전 할 일 하고, 들이 되게 시간을 유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쌍둥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커가는 모습을 진짜 가까이에서 절대적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평일 저녁 시간에는 보드게임도 많이 하면서 따뜻한 가족의 소중한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고 싶어서 개인적인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육아휴직을 아이들이 7살 때부터 했는데, 육아휴직 하기 전에는 애들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 보내고 나면 엄마들이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쉬면 되지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들 실제 유치원 보내고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보내는 것 자체부터가 쉽지가 않더라고. 옷을 입히고 밥 먹이고 버스 기다리고 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그게 힘들다고 했잖아. 끝나고 와서 집안일이 쌓여있고 설거지, 청소, 또 뭐 여러가지 뭐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생겨. 또 아이들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몰랐던 육아의 고충을 진짜 좀 재미가 힘들었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제가 육아휴직하고 나서 내가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알게 됐고,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들과 절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아이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특성이 있고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나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맨날 아침엔 거의 못 봤고, 뭐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한두 시간 보나? 휴직을 하고 나서는 아이들과 더 많은 교감과 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놀이터에서 같이 뭐 숨바꼭질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전에 진짜 몰랐지. 내가 육아휴직 하면서 진짜 아이들 케어하는 게 쉽지 않구나를 그제서야 찐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육아하시는 엄마 아빠들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집에 있는다고 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옛말에 밭에 갈래 집에서 애 볼래 그러면은 다들 밭에 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육아휴직하고 나서 알게 됐어. 회사를 떠나서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바쁘잖아요. 진짜 바빠. 하루에 일어나면 회사 가기 바쁘고, 회사에서는 여러 업무들로 소통하기 바쁘고, 집에 와서는 아이들 케어하기 바쁘고, 아이들 케어하고 나면 녹초가 돼서 부부간의 대화다운 대화를 제대로 하는 것조차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나 자신과 또는 남편과 아내를 제대로 뭐 돌보거나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현실적인 부분, 뭐 재정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을 난 좀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게 평소에 회사 다니면서 고민을 못 한다고, 진지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못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하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사업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세대가 많은데, 그러한 경제적인 여유는 조금 포기를 하고 육아휴직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해. 돈을 포기를 하고 시간을 좀 산다고나 할까?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나는 요즘에 돈만큼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돈 주고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좀 중요하겠죠. 인생의 변화, 직장 생활의 변화, 여러 가지 고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육아휴직을 하면 본인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판매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시도하기에 육아휴직만 한 게 없다. 회사와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최근에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근데 실제로 아이들 케어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 진짜 필요해요. 육아휴직 안 하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떠한 외부인을 조금 이용한다거나 또 추가적인 비용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손해보다는 이득이 많은 것 같아요. 휴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그 시도 중에 하나가 온라인 판매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퇴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을래, 난 이거에는 반대합니다. 회사 생활에 정말 불만족하시는 분들은 육아휴직하고 나서도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회사 생활에 만족하고 회사와 더불어 성장하고 있는 분이라면 퇴사를 먼저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메타인지가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소속감 없이도 본인들이 충분히 계획을 가지고 본인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본인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배우자분과 충분한 소통도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시도를 하는 게, 육아휴직이 길지 않아요. 제가 2년 해봤지만 2년 금방 지나갑니다. 진짜 육아하기에도 사실은 바빠요.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육아휴직을 하시고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로서 저는 쿠팡 로켓그로스라고 생각을 해요. 쿠팡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단 한 박스라도 쿠팡 물류센터에 보내놓으면 알아서 판매를 해주고 또 CS까지 다 해주니까 여러 가지 물건이 실제로 판매되냐 안 되냐를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쿠팡 로켓그로스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알려주는 유튜브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으로 처음 그 로켓그로스에 대해서 처음 접하셨다면 육아휴직 때 로켓그로스로 판매에 대한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라도 팔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되는구나. 회사에서 드리는 노력 정도도
안 할 거면 사실은 좀 성과가 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를 하고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난다는 건 저도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육아휴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아휴직이 1년, 또 아이들 2명이면 2년, 저 같은 경우 2년 했었죠. 그런 시간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성과가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기간 1년이라도 한번 해보자. 다른 거 취미생활 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 현 상황에 좀 불만족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웬만한 의지가 아니고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회사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집에 와서는 사실 쉬고 싶거든요. 새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있다면 주말에 할 수 있겠으나, 가정이 있으시면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아직 가정이 없어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절박하시고 꾸준히 하신 분들만 온라인에서 성과가 나고,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 벌고자 한다면 그 정도가 성과가 나는 거고, 아, 나 이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벌 거야, 나 이걸로 나 회사 그만두게 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하시면 또 그만큼의 성과가 나고, 진짜 그 마음 먹기, 목표에 따라서 진짜 놀랍게도 주위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모르겠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난 육아가 제일 어렵다고 봐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육아를 해보니, 그것도 쌍둥이 육아를 해보니, 아, 육아보다 더 어려운 게 없더라고. 사람 한 명을 온전히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의 에너지가 아니. 난 이게 진짜 제일 힘들어. 나 그냥 진짜 육아하시는 분들 난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봐. 육아는 희생이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이 아이에게, 물론 우리 자식이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의무도 있고 사랑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매번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스스로 자책하고, 그러한 내면의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외적으로 또 힘들어. 또 육아가 힘들어. 아이들 울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밥 차려야 되고. 육아하시는 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존경합니다. 아, 진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희 우리도 아직 안 끝났다는 거. 안 끝났지만 저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쌍둥이 아이들인데 많이 컸어요. 너무 요즘에는 소통도 잘 되고 너무 육아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뭐 사회초년생 분들도 보시고 이제 아이 있으신 분들도 보실 텐데, 육아휴직 때 부족할 수 있는 현금 흐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비트코인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그러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투자를 미리 좀 세팅을 하고 시간을 산다는 개념으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또 온라인 판매, 저 같은 경우 온라인 판매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판매를 경험하고 시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투자일 수 있다, 경험일 수 있다, 시도일 수 있다, 경험자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